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 사망사고 발생 시 안전관리 책임이 있는 기업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가능하게 하는 건데요. 경제단체가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중대재해법이 헌법과 형법을 크게 위배하고 있고 인과관계 증명도 없이 사업주와 기업인의 책임과 처벌에만 집중돼 있는 과잉 규제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영 책임자 위치에 있다는 자체만으로 공동연대 처벌을 하는 것은 연좌제와 같다고도 했는데요. 경영 책임자는 그럼 무엇을 책임지나요? 노동자들의 땀과 피에서 나온 이익만 책임지면 되는 겁니까? 기업인들이 따뜻한 곳에서 기자회견을 여는 동안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진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와 고 이한비 PD의 부모님은 중대재해법 통과를 위해 오늘같이 추운 날 거리에서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 16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사람을 바꾸는 경제 이야기, 세상을 바꾸는 경제 뉴스.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국회에서 특수 형태 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을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 그리고 ILO 핵심 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3법, 탄력 근로제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이 개정됐죠. 세 가지 법안 모두 우리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자세한 내용 고용노동부 박화진 차관 전화로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정부가 2025년 전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이제부터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들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 거죠, 차관님? 네. 네네.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분, 몇 분 정도가 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게 되는 겁니까? 네. 저희들은 통상 일하시는 분들은 모두 근로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근로자와 비슷하게 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다든지 네. 고용보험이나 사회보험을 가입하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죠. 아마 그분들이 일을 할 때 조금 더 독립적인 위치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분들을 이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라고 하고 네. 보통 일반적으로 많이 아시기에 보험 설계사, 학습지교사 아니면은 집에 그 정수기 점검하러 오시는 분이나 가전제품 설치하러 오시는 이런 분들이 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에 해당되고 네. 워낙 이 종사하는 범위가 넓기 때문에 이분들 규모도 정확하게 추산하기는 힘든데 대략 연구에 따라서는 160만에서 230만 이렇게 되고요. 네네. 저희들이 지금 고용보험 적용하려는 것은 우선적으로 적용하려는 직종은 산재보험이 먼저 적용되고 있는 직종 중심으로 하는데요. 그럴 경우 대략 한 104만 명 정도 되는 걸로. 뭐 노동시장에 굉장히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는 분들이고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 사장님이면서 노동자인 그런 분들을 이제 우리가 보통 이렇게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들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쉽게 설명을 하면. 네네, 그렇죠. 네, 이분들이 이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럼 보험료는 누가 얼마나 부담하게 됩니까? 일반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그렇게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같은 경우에도 공동 부담을 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분담 비율은 저희들 대통령령에서 정할 계획입니다만 현재 의견은 결국 근로자와 유사하게 2분의 1씩 이렇게 분담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의견이 다수고요. 네.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은 지금 고용보험료는 소득을 기준으로 보수를 기준으로 0.8% 정도 됩니다. 네. 예를 들어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라고 하시는 저희들이 약칭해서 특고라고 부르는데요. 이분들은 사업자성도 있기 때문에 소득이 있다고 해서 그게 다 보수가 되는 건 아니고
거기에서 경비나 수수료 이런 부분들을 제외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보수는 순소득 내지 보수 이렇게 저희들이 부르는데요. 그게 금액이 한 200만 원 정도 되면은 보험료는 한 16,000원. 그다음에 보수가 한 300만 원 되면은 보험료는 0.8% 곱하면은 24,000원. 네. 그래서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닙니다. 그렇네요. 그럼 만약에 24,000원이고 네. 공동부담을 원칙으로 한다면, 그러니까 50대 50으로 한다면 회사에서 아까 그러니까 절반, 그리고 본인이 절반 이렇게 나누게 되는 거죠?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네요. 네네. 반반해서 각자 부담하는 몫이 네네. 근로자도 24,000원, 네네. 특고도 24,000원, 그다음에 회사도 사업주도 24,000원. 24,000원. 알겠습니다. 그래도 0.8%니까 그렇게 큰 비용은 아닙니다. 회사에서 네. 지급하기에는. 자, 그러면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어떤 혜택들이 주어집니까?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혜택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특고의 경우에는 우선 실업급여, 절실하게 필요한 실업급여, 그다음에 출산해서 일을 중단할 경우에 출산급여 두 가지를 우선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네. 실업급여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법이 시행이 되고 난 이후에 고용보험에 가입해서 1년간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면은 그리고 보험료를 납부한 이후에 퇴직을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 실업급여가 근로자 같은 경우에 4개월에서 9개월까지 보수의 한 6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종전에 소득이 보수가 한 200만 원 같으면 120만 원 정도 네. 그렇게 되죠. 출산급여의 규모는 시행령으로 정할 예정인데요. 근로자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3개월간 최대 200만 원, 월 200만 원 정도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출산급여 말만 들어도 든든합니다. 이 추운 날 네, 마음 한 구석이 든든해지는데 자 이제 네. 법으로 정해졌으니까 이분들의 고용보험을 만약에 회사에서 거부한다든지 불이익이나 다른 걸 준다든지 이러면 법적 조치를 받습니까? 회사가? 네. 지금 이분들의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다는 것은 당연히 사업주가 가입 조치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사업주가 가입 신고하지 않으면은 저희들이 300만 원 미만 정도의 과태료 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가입한 경우에는 저희가 조사해서 직권으로 바로 가입시키는 조치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주들이 자발적으로 가입을 해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네. 자, 근로자들의 권리와 안정된 삶을 위해 도움이 되는 건 좋고 저도 한 명의 근로자로서 너무 반기는데 사실 이제 기업들은 코로나19 때문에 장사도 안 되고 경영도 힘든데 이거 어떻게 부담하냐 그냥 고용 자체 줄여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도 생길 것 같다라는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최근에 코로나 상황 때문에 그런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많고 한데 일단 이 법이 내년 7월부터 시행이 되고 네. 그다음에 보험료 부담도 사업주가 부담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로자 한 사람당 200만 원이면은 16,000원 정도로서 다른 사회보험에 비해서는 그다지 보험료 부담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부담되는 부분도 있고 또 고용을 줄이는 효과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비책으로 특히 특고 중에서 임금을 많이 받지 못하는 저임금 특고의 경우에는 네. 특고 하시는 분들과 사업주에게 보험가입 시에 보험료의 한 80% 정도까지는 저희가 1년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예. 예술인 고용보험도 시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네, 그렇습니다. 이게 예술인이라는 범주에 들어가는 분들은 어떤 분들인지 그리고 본인을 어떻게 예술인이라고 입증해야 되는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예술인은 저희들 알고 계신 분들인데요. 다만 그분들 중에서 예술인 복지법에 정한 분들이 있습니다. 시, 소설 등 문학을 하시거나 미술이나 음악, 그다음에 연극이나 영화 등 공연 이런 활동에 종사하시는 그런 분들이고 또 그분들을 스태프로서 기술 지원하는 분들도 다 예술 종사자로 보는데요. 네네. 다만 이제 예술인임을 증명을 하려면은 그 예술인 복지재단에서 발급하는 그런 증명서를 취득을 해야 됩니다. 그게 한 가지 조건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런 분들이 그렇게 예순위로 입증한 분들이 제작사라든지 그다음에 제작사로부터 하청을 받은 그런 업체와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업무를 하시고 하면은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됩니다. 다만 저희들이 모든 분들을 다 적용 가입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일정 정도 이상 소득, 즉 50만 원 이상의 소득을 대가로서 받는 분들만 가입 대상이 됩니다. 뭐 등단하거나 콘테스트에서 상 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만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차관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예술 업종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되는데 근데 50만 원 소득이라는 게 월 50입니까? 예, 월 평균 50만 원 이상의 소득을 받는 분들. 왜냐하면은 그 예술로 활동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그게 뭐 틈틈이 하시는 분도 있고 근로자로 일하거나 자영업자로 일하면서 틈틈이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술 활동을 주로 종사한다라고 보기 위한 저희들 판단 기준이 50만 원 이상입니다. 예. 그런데 사실 진짜 예술인들은 더 배고픈들 아닐까 싶은데요. 월 50도 없이 뭐 직장도 없이 본인들이 예술인의 정체성을 갖고 사는 분들인데 그럼 이분들은 어떻게 고용보험에 들어갈 수 그런 분들은 예술인의 정체성을 가지고서 사실은 저희가 법률적으로 판단하면 자영업자에 가까운 분들이죠. 본인이 생계를 영위하는 그분들의 생활 안정에 대해서는 이미 이제 예술인 복지법이 마련되어가 있고 그 복지법의 규정에 따라서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3941님이 특수고용 근로자라고 하면 일반 학원에서 근무하는 강사들도 포함입니까?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네, 지금 현재 강사 중에는 많은 분들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특고로 활동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분들 중에 자세히 살펴보는 근로자인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특고인 분들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그 산재보험 직종으로 그렇게 고려하지 않고 있는데 그분들 실태에 따라서는 산재보험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직종으로 지정을 추후해서 그렇게 해서 고용보험 가입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고 할 예정입니다. 네. 자, 오늘 고용노동부 박화진 차관과 함께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을 내용을 하는 고용보험법 관련된 이야기 나눴습니다. 자, 차관님 다음 쟁점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이 ILO 핵심 협약 비준을 위한 노조법, 공무원 노조법, 그리고 교원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지난주에 고려대 김서영 교수와 함께 이걸 짚어봤는데 사실 악평을 하셨어요. 뭐 김서영 교수뿐 아니라 노동계 전반적으로 굉장히 반발하고 있는데 차관으로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네, 일단 ILO 핵심 협약 설명드리면은 결사의 자유협약하고 강제노동 금지 협약을 이번에 비준하려고 하고요. 이게 이제 국제사회에서는 보편적인 인권에 관한 그런 협약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저희 노동관계법하고 관련된 내용 결사의 자유협약인데 그 기본적인 내용이 스스로 정한 규칙에 따라서 그 가입 자격을 결정하라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국내법을 보면은 기업별 노조라든지 그동안 공무원 노조법, 교원 노조법 같은 경우에는 해고자나 해직자의 가입을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 규정을 이번에 허용하는 쪽으로 바꾼 겁니다. 다만 기업별 노조의 가입은 허용하더라도 기업별 노조의 대표자는 될 수 없도록 제한 규정을 두고 있고 그다음에 해고자 등이 사업장 내 조합 노조 활동을 할 경우에 여러 가지 마찰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장 내에서 노조 활동을 한다. 그건 필요한 규칙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하는 비판도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좀 말씀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차관님이 말씀하신 그러니까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게 됐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지적에 대한 반론을 말씀하시겠다는 겁니다. 말씀하시죠, 차관님. 네. 그 근로자라고 하면 통상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아까 특고라고 했는데요. 그분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하고 노조법상의 근로자 개념하고는 법률적으로 달리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사업주가 필요한 그런 일을 하고 사업주가 주는 보수로 생활하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노조법상의 근로자로 지금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건 최근 대법원 판례가 계속적으로 확인을 해주고 있는 규정이고요.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은 지금 노조법상의 근로자 할 때는 해고자도 포함이 되고 앞으로는 네. 그리고 특고도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이미 특고도 노조법상의 근로자다. 그 말은 곧 노조를 결성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와서 저희 정부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정수기 이런 거 수리하시는 분들, 대리기사, 그다음 방과후 강사, 배달기사 이런 설립신고증을 판례에 따라서 설립신고증을 모두 교부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미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입법 조치 없이도 판례 법리에 의해서 행정관청에서 설립신고증을 교부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미 판례로 특수고용 노동자들도 노조를 만들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잘 몰라서요, 차관님. 그러면 이미 노조법상이나 판례로 이룰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도 이분들을 근로자로 인정하면 왜 안 되나라는 짧은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근로기준법이 아니고 노조법상 이제 근로자인데요. 네네. 예, 근로기준법하고 이제 노조법은 구분이 되는데 노조할 자격은 노조법에서 정합니다. 근데 이분들을 어떻게 규정을 하면은 그 네네. 규정된 틀에 묶여버립니다. 지금 특고 종사자들은 여러 가지 다양한 범주에서 다양한 고용 형태로 그렇게 지금 일하고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예를 들어서 기존의 법률안이 제출된 그런 것도 저희도 봤는데요. 그렇게 규정할 경우에는 그게 묶여버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오히려 판례 법리에 지금 현재는 판례 법리가 확장되는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판례에 맡겨두고 저희 행정관청에 맡겨두는 게 변화하는 그런 시기에 있어서 적절한 대응 방안이 아닐까 네.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특수고용 노동자 분들이 사실 변화되는 산업 현장 가운데 나온 분들이기 때문에 다양한 범주에서 다양한 형태로 일하기 때문에 오히려 뭐 근로기준법상 이렇게 묶어놓으면 오히려 더 묶일 수도 있고 권리가 축소될 수도 있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서는 그렇게 했다라고 제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왜 김성희 교수님을 비롯해서 외부에서 걱정을 하시냐면 과거에 정부가 기존의 판례 법리에 따라가지고 과거에 오랫동안 특고들에 대해서 노조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노조 설립신고증을 교부하지 않아왔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생긴 우려고 최근에는 판례 법리가 확고히 정착이 되었기 때문에 정부로서 판례 법리를 수용해서 설립신고증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법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ILO 핵심 협약 비준할 것으로 차관님은 전망하십니까? 지금 비준 동의안이 같이 제출되어가 있습니다. 다만 이게 이제 외교통일위원회인가요? 상임위를 통과해서 본회의 의결을 해야 되는데 법안 처리 일정 때문에 그 비준 동의안 처리 일정을 아직 못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절차를 거쳐서 국회에서 비준안을 의결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차관님, 지난 월요일에 필수 근로자 보호 지원 대책을 발표하셨어요. 필수 근로자, 필수 노동자 어떤 분들입니까? 글쎄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최근에 코로나 상황에서도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 이분들은 계속 일을 해줘야 되는데 네. 하시는 분들, 즉 사회의 기본적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재난 상황에서도 이렇게 지속되어야 될 그런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 제가 예를 들어 볼까요? 네네. 보건, 의료 등 방역에 종사하시는 분들, 요즘 제일 고생하시는 분들이죠. 또는 노인, 자녀, 장애인 등 돌봄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 네. 그다음에 택배나 배송, 저희도 뭐 요즘 다 모든 식료품을 택배나 배달 이런 쪽에 의존합니다만 택배나 배송 등의 운송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폐기물을 수거한다든지 하는 환경미화에 종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이제 필수 노동자로 부르고 있습니다. 자, 어려운 상황이지만 노동을 멈출 수 없는 분들인데 그럼 이분들을 어떻게 지원하시겠다는 건가요? 기본적으로는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을 조금씩 완화시켜주는,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 가지 건강상의 감염을 비롯한 건강상의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강 지원 문제, 네. 그다음에 고용이나 소득이 불안하기 때문에 고용을 안정시키고 소득을 조금 더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주요 내용만 말씀을 드리면은 최근에 그저께 발표한 대책에는 돌봄 종사자 중에서 가가호호를 방문해서 돌봄 업무를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인당 50만 원 정도씩 이렇게 생계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고 구체적인 대상 이런 거는 관계부처 협의 거쳐서 이달 중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제가 몇 가지 더 말씀드려도 네, 될까요? 택배 기사님들 내용 중요하니까요. 그 내용 부탁드립니다. 예, 택배 대책은 별도로 저희 밝혔는데요. 택배나 배달이나 환경미화원 분들이 여러 가지 직업병을 앓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맞춤형으로 필요한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거기에 대한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려고 합니다. 좋네요. 네. 예, 건강보험에서 하는 건보 외에 추가적인 그런 여러 가지 진단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고요. 택배 기사님들 이야기할 때도 이분들이 산재보험 제대로 적용 못 받는다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대상이 되기는 한데 적용해서 제외되는 그런 신청 제도가 있었죠. 그거를 이번에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산재보험에 다 적용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각 직종별로도 여러 가지 대책이 있는데 예를 들면 언론에 많이 보도됐던 게 환경미화원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게 무게입니다. 그래서 종량제 봉투 중에서 100리터 이상 큰 그런 종량제 봉투를 사용을 좀 제한해보자 하는 각 종사자들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그런 대책들을 좀 포함을 했습니다. 세심하게, 아주 자세하게 대책을 세우신 것 같아서 참 감사합니다. 9190님이 차관님 수고 많으세요. 자영업자도 힘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코로나로 인해 직업이든지 알바를 채용할 수 없는 지경까지 왔습니다. 고용보험, 건강보험도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빨리 코로나 종식돼서 경제 안정이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렇게 또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네, 저희도 그분들이 힘낼 수 있도록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차관님.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고용노동부 박화진 차관이었습니다.